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엔서 목동의 입시존 입시센터장 송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험생들도 또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개인적으로 6월달에 설명회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겨웁니다. 자, 오늘은 의학계열하고 교대만 하는 날이거든요. 저번 주에 주요대를 했었고 오늘은 의학계열하고 교대만 진행을 할 거라서 오늘은 좀 요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를 펴놓고 계시면 260 정도를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자료를 보면서 좀 비교를 할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7월 정도에 학생부 종합설명회를 하나 더 할 거고 그거 하면서 아마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수시설명회인데 수시설명회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 관련된 그 책자도 받으셨을 텐데 자기소개서가 물론 빠진 학교들도 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서류니까 그것도 같이 진행을 좀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작은 책, 이 작은 책은 앞에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학교별로 되어 있고 지금 펴신 260페이지부터는 이제 의대, 시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그리고 뒤에 교대, 일부 또 과기원까지 이렇게 또 테마별로 또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조금 결정이 되신 분들은 요 뒤쪽에 의대부터 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따 PT 맨 마지막에도 넣었는데 일단 요 책만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가천대를 보더라도 전년도까지는 학생부 우수자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선발을 하지 않는다. 대신 이게 이제 지역균형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인원을 보시면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죠? 학생부 우수자 5명을 지역균형 5명으로 넘긴 거죠. 그래서 어떤 전형이 빠지고 또 어떤 전형이 새로 생기고 또는 전년도에는 종합전형으로 뽑았던 방법이 올해는 교과로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 굉장히 의학계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입결 자료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그냥 자료일 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의학계열만 입결 자료를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뺄까? 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분명히 저 입결 자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의대하고는 좀 포인트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약대 때문에. 그래서 뺄까 하다가 일단 기준점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다 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종합전형에서 교과로 바뀔 때에는 같은 학교 내에서는 분명히 입결 자료의 내신보다는 낮아질 이유는 없는 거죠. 종합에서 교과로 갔을 때. 근데 거꾸로 가면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조금 표면적인 것만 보시면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학교가 만약에 전년도에 4배수를 1단계에서 4배수를 뽑다가 얘를 만약에 6배수로 이렇게 늘린 학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단계에서 서류 100 해놓고 교과라면 학생부 교과 100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혹시 제가 자주 쓰는 농담이긴 한데 별로 안 친하신 분이 이번에 6배수 뽑으면 그럼 작년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모집 인원을 보십니다. 이해되셨죠? 네. 10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4배수면 400명까지는 가는 거죠. 근데 이걸 50명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몇 명 오는 거예요?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전형과 B라는 전형이 있어요. 여기 100명을 뽑고 만약에 50명을 뽑아요. 전년도에는 두 개의 전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전형을 하나로 합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합쳐서 만약에 100명을 뽑으면 표면적으로는 두 개의 전형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50명이 빠진 거죠. 그럼 이 전형은 50명이 빠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교과가 됐든 종합이 됐든 뭔 소리라고 해도 분명히 전체 모집 인원이 준 게 아니라면 다른 전형으로 5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두 개의 전형 중에 하나가 없어졌는데 모집 인원이 같다? 그럼 얘는 전체 인원에서 빠진 것도 있겠지만 다른 전형으로 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조금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무튼 올해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제가 이제 담임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거꾸로 한 7년 동안 계속 이제 문과든 이과든 일반 담임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종합 전형으로 의학 계열 합격하는 애들 보면 확실히 특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합 전형이고 아무리 그러니까 교과는 숫자 싸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종합 전형은 확실한 포인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저번에 혹시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특이라는 부분이 작년부터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학생부를 이제 우리 애도 한번 봐볼까? 정말 종합 전형을 써도 될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실 때 세특이 옵니다. 그래서 세특을 1, 2, 3학년 흐름을 쭉 보시고요. 보시고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엔 다양한 과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1학년 한국사부터 쭉 있을 거잖아요. 이걸 쫙 읽고 어떤 포인트가 나타나면 되는 거냐면, 얘는 확실히 이런 의학 쪽에 관심이 있구나. 그게 일단 보여요. 두드러지게 보여요. 다른 과와 달리 컴공이다. 솔직히 컴공이나 전자전기나 기계공이나 이 학과를 지원하는 애가 고등학교 때 사실 동아리에서 어느 정도 하려면 특성화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학업적 베이스가 이제 확실히 두드러지는 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문계열은 또 다르어요. 제가 문과 때도 이제 저번에 다른 학교 문과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외대 아랍어과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뭐 해보겠어요? 중앙아시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 어문 계열은 사실은 굳이 내가 동아리를 경영을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단 어문 계열이니까 국어든 한문이든 영어든 제일 얘네들의 성취를 가지고 유출을 하겠다라고 매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학 계열은 일단 두드러지게 의학과 관련된 항목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이 비어버리고 어느 한편만 계속 강조가 되어 있는 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입결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까지 해도 정말 특이한 애들 아니면은 내신이 그렇게 훅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종합 전형을 2개로 나눠서 뽑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 보시겠지만 가장 또 서울이 아닌 곳에서 두드러진 학교가 충북대거든요. 여기는 학생부 1이 있고 학생부 2가 있다. 둘 다 종합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전형인데 왜 이 학교는 2개로 나눠서 뽑을까? 뭐가 달라도 다를 거잖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2개 나눠서 뽑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보실 게 최저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형, 단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서류 100으로 가는 전형일 거고 하나는 단계별로 가는 전형일 거고 면접까지 보겠다. 하나는 최저가 있고 하나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빈치나 탐구용은 최저가 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차이가 나겠죠.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의학 계열은 분명한 유리한 조건을 다른 과 지원보다는 훨씬 더 강력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논술을 보는데 오늘 자료 받으셨겠지만 우리 애가 국어를 잘하는데 수학도 잘해. 이런 애 논술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요? 전 한양대 쓰라고 할 거예요. 이유는 한양대 논술이 의학 논술이 다른 데하고 결정적 차이가 나 있지 않나요? 인문 논술이 있잖아요. 네. 반영 비율이 꽤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입학처로 가신 분이 국교과 계시다가 가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의학 쪽은 이쪽 논술을 넣어야 된다. 또 아주대 같은 경우는 수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학 논술이 있단 말이죠. 어떤 학교는 수리만 보고 어떤 학교는 또 바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의학 계열은 이 경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은 자료를요, 이 수많은 학교를 학교별로 나누기가 너무 방대해서 그룹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정리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건 뭐 저고요. 반복하는 얘기지만 사진 바꿔야 될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늘 저번 주에 못 오신 분 있으시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수시든 정시든 자기소개서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린 거고요. 제가 어느 학교 설명회 때 이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물론 거기는 의학과 관련된 설명회는 아니긴 했지만 제가 올해 의학 계열에서 가장 복잡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정시. 수시는 명확해요. 서류가 있으니까. 내신이 있으니까. 근데 정시는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가군에 어디를 썼을 때 나다군을 어디를 쓸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그 흐름. 그냥 농담은 아닌데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제가 작년에 모의 지원상 가군에 2대를 지원한 애들이 나군과 다군을 어디를 일반적으로 많이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의대 전체 입결 자료를 봤을 때 확실히 이쪽 학교보다 나다군의 입결의 성적대가 상위 누적이 조금 더 높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기 여학생만 쓰는 거예요.
작년에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수학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나다군을 한림대, 순천향대 또는 아주대, 동국대 뭐 등등등 이대를 가군에 걸었을 때 점수가 좀 높은 층위, 그러니까 최초 합선에 들어오는 애들은 거의 학교가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간혹 좀 무모하게 던지는 애들도 있긴 해요. 성대도 던지고 막 울산대도 던지고 막 이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빼고 나면 한림대, 순천향 조합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내려갈수록 이제 인하대도 보이고 동국대도 보이고 막 이러더란 말이죠. 계명대도 보이고.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중복 합격이 되면 과연 얘네가 여기에 앉을까? 여기에 앉을까? 여기에 앉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선호가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정시에서 올해 여기 보세요. 가군의 경희대가 약대가 가군에 있어요. 근데 치대를 보시면 경희대가 나군에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약대 고대는 서울이 아니니까 요거는 같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같은 군에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의대에 가천대, 약대에 가천대, 한의대에 가천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래서 일부러 보시기 편하라고 가나다 순으로 적은 건데 이쪽 라인에 가천대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가톨릭대 보세요. 의대 가톨릭, 약대 가톨릭. 근데 여기에 보면 가톨릭이 역시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경희대는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럼 저 조합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학생 약대를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많이 가겠죠. 근데 남학생들도 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올해 약대는 이 나군이 문제예요.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어디가? 가군. 오히려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나군이 별로 약대에서 의미 있는 학교를 찾기가 힘들어요. 서울대 빼고 돼요. 서울대 딱 빼고 나면 여학생들은 그래도 거리가 보이잖아요. 이대가 보이고 숙대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센 데를 잡고 여기서 안정을 잡아도 돼요. 그렇다고 이대 숙대가 약대에서 약한 학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학생이 갈 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나름 여기서 의미 있는 약대를 찾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희대가 됐든 동국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성대, 중대는 아니더라도 동국대 정도를 쓴 남학생이 약대를 여기서 잡으려고 하니까 숙대, 이대를 빼고 나면요 의미 있는 학교가 별로 안 보여요. 그죠? 한양대, 외리카, 고대, 세종, 그리고 지방이고 차이과대학 정도? 요 정도 고민할까? 그러니까 여기보다 확실히 라인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군에서 안정을 잡고 여기다 던지는데 추합선으로 들어오는 학교를 쓸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고 여기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누구의 싸움이 치열할 것 같냐면 이쪽에 서울대를 잡는 애가 중앙대와 성대 싸움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 아래쪽 여학생 빼고 나면 가군에 센데 딱 빼놓고 생각해보세요. 중대, 성대, 경희대 정도 빼고 나면 저는 계속 이 연대가 퀘션이거든요. 부모님들은 연대를 1순위로 안 잡으세요. 근데 과연 아이들도 그럴까도 고민해요. 연대라는 이름 때문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까지 크리스천으로 여대 다 빼버리고 나면 가천대, 가톨릭대, 단국 이거 천안이죠. 동국대 정도. 여기서도 지방을 빼고 나면 그래요. 뭐 얘를 만약에 5순위라고 본다면 연대, 동국대 요렇게 4개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여기서 잡을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국대 약대 정도가 되면 나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냐면 이런 데를 던져보든가. 약대가. 한의대도 이쪽에 나군에 지방 많잖아요. 경희대, 한의대를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약대 정도 목표로 하는 애가 한의대 쓰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선호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정시에서는 내 성적의, 그래서 핵심은 내 성적의 위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 라인이 형성되는지가 정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입니다. 저는 만약에 수리 가형 기준으로 지금까지 4년 동안 90이 컷이었어요. 수학 1등. 근데 여기에 분포하는 비율이 좀 줄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45만, 물론 6월이 48만이긴 하지만 작년에도 수능보다 오히려 앞에가 더 많았거든요. 결시율이 많아서 문과에. 근데 어쨌든 45만 잡고 그냥 단순히 4%라고 했을 때 18,000명이거든요. 이 18,000명 정도 애들이 1등급의 누적 인원일 거랍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인원이 늘면 늘수록 저는 2만 가까이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얘가 40%대라고 한다면 2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8,000명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10,000명 갖고 이제 나눠먹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요 라인에 딱 있는 순간 국어나 탐구에서 만점 가까운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결력이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아이가 의미 있는 학교에 의학 계열을 간다면 수학은 당연히 요 라인이 아니라 요 라인. 그러니까 요 라인은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다른 데서 한두 개가 틀려도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4,000명이 여기 만약에 여기 5,0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한 30% 정도? 30% 정도가 수시로 빠져나간다고 가정해도 3,500명이 남아있는 거죠. 5,000명 정도. 근데 그 안에 문과 몇 %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넉넉 잡고 3,000명이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 정시 전체 모집 인원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지, 이건 다른 공대 얘기가 아니라 의학계요. 의미 있는 학교를 가려면 수학이 컷 점수에 걸리는 순간 게임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탐구 2개 이렇게 가도 의미 있는 의대를 못 갈 수도 있다. 그 상위노조 6월 기준으로 표준 점수 413 정도 라인이 상위노조 0.8이거든요. 안정 적정이 어디가 잡히냐면 지방 거점 국립대부터 사립 이렇게 걸쳐져요. 정말 조금 소신 상향이 2대 정도 잡혀요. 그건 좀 너무 낮게 본 거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학교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아이의 각 과목 성적을 보면 국어 1인데 원점수 95. 근데 백분위가 99라고. 근데 원점수 100도 백분위가 99.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틀려도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얘하고 경쟁이 돼요. 왜? 팩분이 반영돼야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편점 1점밖에 차이 안 나요. 네. 근데 수학이 84. 근데 공통이 62, 선택이 22였다. 선택은 어마무시하게 잘 봤잖아요. 25만점. 근데 여기가 아주 확, 그죠?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1등급인데 이게 무슨 1등급인가요? 이 친구의 목표도 이게. 그러면 국어 때문에 살 수는 있어요. 1등급 컷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근데 이 친구가 탐구가 1, 2였다. 얘가 딱 뜨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의미 있는 학교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다행히 하나는 만점.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정말 이런 조합이에요. 수학을 잘 못 봤어요. 그건 좀 임팩트가 있어요. 하나는 만점이고 하나는 2등급이에요. 그럼 빨리 의대에서 어떤 조건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다른 조건 다 빼요. 내신이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이거만 놓고 봤을 때 국어 1인데 95, 100분이 99. 그 다음에 수학은 잘 못 봤어요. 선택은 잘 봤는데 공통은 잘 못 봤어요. 영어 1등급. 그 다음에 탐구나 다 맞고 탐구나 2등급이고. 그러면 저라면 정시에서 자 우리 의대 지금 펴셨죠? 자 의대 앞에서부터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280페이지인가? 네, 279. 자, 279페이지를 펴보세요. 279페이지부터가 정시예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 빨리 그냥 쓱 보시면서 넘기실 건데 그 표에 그 과탐 있잖아요. 과탐, 과학. 하얀색은 전년도 거예요. 음영 처리된 게 올해 거예요. 그러니까 음영 처리된 것만 보시는데 거기서 279페이지에서는 안타깝게도 과학이 한 과목 반영인 학교가 없어요. 그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강원대도 쭉 가시다 보면 아무리 봐도 없는데 한 과목이 없는데 가산점은 계속 보이는데 자 드디어 284페이지에서 뭐가 나와요?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과학이 가로 1이라고 돼 있죠. 저는 이런 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 친구 6월 모의고사 가채점상 대구 가톨릭이 적점을 떠요. 그 다음에 동국대는 2가 5%니까 뭐 여기는 뭐 뜨지 않겠죠. 쭉 보시면 뭐 가산점 얘기만 있지 한 과목 반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다 보면 이제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어디를 가시냐면 자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네 294페이지 294페이지에 조선대가 있다고. 네. 조선대도 탐구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래. 이 학교 옆에 그 등급별 가산점 옆에 활용지표 뭐라고 써놨어요? 100분이라고 써놨잖아요. 저 친구한테 딱 맞는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한 과목 반영을 더 찾아보려고 띡 갔는데 없어요. 결론 났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탐구 다른 건 다 잘 봤는데 탐구 하나를 망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대구 가톨릭하고 대가대하고 조선대는 안정으로 잡고 가요. 그래놓고 나머지의 지원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한 과목 반영해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저희가 쭉 봤을 때 일부 어떤 학교들이 자꾸 2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2를 하고 있으면 그 2 과목 하나는 거의 맞죠. 하나가 만약에 자 1하고 2 과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눠서 생각해 보시자는 말이에요. 얘는 다 맞았어요. 얘를 조금 못 봤어요. A 학생은. B 학생은 얘를 못 보고 얘를 잘 봤어요.
이게 과연 조건이 같겠냐? 뭘 비교하시는 게 1순위예요? A 학생이든 B 학생이든 수과목 선택자 비율은 작년만큼 그러니까 작년보다 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 맞은 여기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다 맞은 원 다 맞은 표점. 이 다 맞은 표점. 누가 높은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는 못 봤지만 여길 맞았는데 만약에 지구각을 다 맞았는데 표점이 막 73이 떴어요. 다른 거 70인데. 그리고 요번에 6월에 물리 원인가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75까지 떴다고 치자요.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저는 이걸 못 봐도 이 친구는 무조건 서울대 써야 돼요. 초과목 비율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변표를 안 쓰고 표준 점수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만점 표점이 높을수록 이 친구는 유리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그냥 동일한 조건이라면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점수나 이런 체계가 다 비슷하다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얘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위에.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과목 선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1순위가 일단 서울대일 거야. 그럼 서울대가 무슨 군에 있어요? 나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서울대 쓸 수 있는 아이가 가군으로 다른 데를 잡으려고 넘어갔을 때 나는 나군에서 이 아이가 만약에 2를 못 보고 여기 했으면 서울대만 버려주면 어차피 이 강세가 있으니 그죠? 만약에 이 친구가 서울대를 쓴다 그러면 이제 표점 반영 다른 군에서 표점 1 가지고 갔을 때 이 표점의 만점이 높다면 표점 반영하는 데로 가죠. 왜냐하면 이 표점이 높더라도 100분위는 동점자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국어가 그렇죠. 재작년 작년 국어 100점이 무려 5칸이 있었던 거예요. 만점. 다시 이게 100분이에요. 국어 시험을 딱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표준 점수가 5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145, 144, 143, 142, 141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까지가 100분이면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표점보다는 어디가 유리해요? 100분이 반영하는 데가 유리하겠죠. 얘하고 벌써 4점 차이가 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표점 반영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의 누적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되세요? 네. 이것도 복잡한데 조합 찾기도 올해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저는 봤을 때. 그리고 작년에 아시겠지만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의학 계열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네. 조선된 거예요? 조선대 26명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가군이 어마무시한 그룹이랍니다. 약대에서도 치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대 같은 경우는 서울 연대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지방거점 국립이잖아요. 조선대 빼고. 그러니까 얘가 좀 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근데 얘 때문에도 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합격한 점수보다는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는 왜 보여드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의 성적을 보고 단순히 그냥 1등급이 아니라 이 국어 1등급이 누적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올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모집 인원까지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치대 정도만 나군이 좀 많죠. 약대도 나군이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싸움은 별로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아까 보셨죠. 가군이 아니라 가군은 좀 의미가 있는데 나군의 이 조합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임팩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군의 여학생들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남학생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싸움을 할 거예요. 야, 경희대, 단국대, 서울대, 서울대 못 간다고 치고 원광대 싫고 그럼 두 개가 남잖아요. 이 두 개가 경희대, 단국대가 이렇게 있고 근데 약대에는 얘가 의미 있는 학교를 만약에 그럼 고대 세종이라도 가야 되나? 사이과 의대야 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가 약대 선호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양대 에리카 약대를 간다? 여기를 쓸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경희대가 두 개 나눠진 게 이상한 어떤 조합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여학생들은 고민할 거리가 없죠 사실. 이게 쓰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 제가 지금부터 의치 약한 수를 이걸로 나눴어요. 기준. 학교별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비교하시라고. 그래서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런 조건이라면 물론 수능 최저 조건이니까 정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3월, 4월, 6월까지 우리 아이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최저를 우리 아이가 이 학교보다는 이런 쪽이 더 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네. 를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위에가 제목입니다. 이렇게 걸려있는 건 무조건 확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과탐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탐 옆에 둘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건 과탐 한 과목 반영이 아닌 거예요. 두 개 평균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왕 찍으시는 김에 찍고 이게 뭐지 이러지 마시고 의미가 없잖아요. 찍고 나서 반드시 뭘 보셔야 되냐면 얘를 보시면 돼요. 제가 원래는 처음에는 여기다 학교만 놓고 다음 페이지에 얘를 넣었는데 그러면 또 PT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냥 옆에다가 다 바꿔놨어요. 자, 미적 기하의 과탐 2 반영인 의대. 학교가 저렇게 있다. 수시 최저에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요런 조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학별 최저 등급 확인. 자, 그냥 간단하게 다시 260으로 오셔서 여기 가천대하고 가톨릭대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다 종합을 쓸 거예요. 만약에 자, 260이요. 우리 책. 그러면 가천대 가천의약학은 뭐라고 돼 있냐면 세 개 각 1등급이에요. 그죠? 세 개 각 1등급이라고 돼 있고 자, 요거 제가 요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여긴 뭐예요? 그러니까 2등급 1등급이면 1.5잖아요. 근데 소수점 절사하겠대요. 그럼 1인 거예요. 자, 근데 가톨릭대를 보시자고. 오른쪽 페이지. 내가 만약에 뭐 학교장 추천 이게 조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종합이니까 종합끼리 그냥 비교를 해볼게요. 거기 보면 국수영과 중 3개 등급합 4라고 돼 있고 두 과목 등급 평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버림. 그러니까 절산 똑같은. 절산 똑같아요. 근데 등급합이 다르죠. 저긴 3합 4예요. 1, 2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천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2등급 필요 없어. 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자, 대학별 최저 등급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애매하게 3합 6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학생부의 조건이 같다고 본다면, 괜찮다고 본다면 가천대를 피하지 마시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최저를 다양하게 쓰자. 끝까지 정시에 올인하게 하자. 이거예요.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예요. 아니
애가 왔는데, 학원에 왔는데 내신이 2.00인가 그랬어요. 근데 고3 때 교대를 다 썼는데 유독 서울교대를 안 쓴 거예요. 야, 너 왜 교대 중에 유일하게 서울교대를 안 썼냐? 그랬더니 내신이 조금 애매해서 안 썼대는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종합전형인데 왜 내신이 안 된다고 해서 안 써?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4.8이었다는 거예요. 최저가 4.8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가 4.10에서 12를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니까 안 맞춰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쓰자. 그리고 너는 수능 때 4.8만 맞춰.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합이니까. 근데 수능 다음날 가채점을 갖고 왔는데 4.9가 뜹니다. 8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수능 성적표 받고 그러면 정시 상담을 하자. 예약을 잡았는데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4.8이 됐어요. 최초 됐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맞춰진다고 해서 제가 다른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3월, 4월, 6월, 7월, 9월까지 모의고사 성적이 있을 테니 이 성적을 전체 평균 6, 9월만 평균 5개 중에 제일 잘 본 거, 제일 못 본 거 빼고 3개 평균 또 정시 지원 라인이 잡힐 거예요. 어느 정도 학교가 나올 건지. 근데 3월부터 9월까지 오면서 성적이 비슷하거나 우상향이면 이 라인 위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여섯 개 다 써버리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럴 때 조심하실 건 네. 이거 특히 서울대 때문에 이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학교도 여기 서울대가 있습니다. 원투, 화원, 화투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왜 이런 학교 있죠? 국수, 과원, 과투.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네, 271페이지. 271페이지의 연대 미래 보시면 270페이지 왼쪽을 더 보시면 좋겠다. 학교생활 우수자 종합전형이 있는데 국수, 과원, 과투 중 3개 등급합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2등급은 무조건 필수고 그러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수학 필수라는 말이 있어요, 밑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 과원, 과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가 있어요? 탐구 동일 분야 1+2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화원, 화투는 각각의 과목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교는 각각의 과목으로 보겠다라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화원, 화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대학이 다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중요하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요, 한의대인가? 한의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탐구 2개가 있잖아요. 탐구. 그러니까 만약에 국수, 영, 과중 또는 탐중 3개 영역 등급합 4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요, 거기다 한국사를 넣어요. 그래서 탐구 하나, 탐구 둘, 한국사. 이 3개 중에 2개. 근데 여기는 소수점 절사가 아니에요. 왜 한국사 넣어줬습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을 넣어줬습니까? 절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보시라. 그리고 요거. 방금 이 학교는 수학 필수가 아니죠. 근데 어떤 학교는 수학이 필수가 걸려있어요. 영어도 여기는 연대미래는 영어가 필수 조건으로 걸리는 거죠. 3등급이 되는 순간 앞에 게 최저가 맞춰줘도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과탐2 미적기하 학교가 자 보세요. 의대에 미적기하의 과탐2 과목을 최저로 걸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뒤에 건 미적기하 더하기 이번엔 과탐 1과목. 네. 자 그러면 과탐 1과목으로 왔을 땐 2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내용이 쓱 빠질까요? 쉽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탐 2는 두 과목 평균이잖아요. 그죠? 평균 했는데 소수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바탐 한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수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일단 최저 등급 확인하시는 건 똑같고요. 전형에 따라 자, 이게 뭐냐면 같은 대학인데 요전형일 때는 수능 최저가 예를 들어서 뭐 3학 4고 여긴 없고 여긴 4학 5고 고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학교장 추천은 3합 5, 뭐 3합 6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학업부 수용 4합 7, 4합 8로 간단 말이에요. 네. 전형에 따라서 최저 기준이 다른 데 있고요. 최저 반영 과목 선택 조건. 그러니까 뭐 영어가 뭐 빠지느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수학 필수 이건 똑같죠. 자, 이제 여기서 이 두 학교를 제가 따로 걸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대구 카톨릭은 거기에다가 자격 조건을 줬어요. 지역 교과 우수자 의예과의 지원 시, 자, 대구 가톨릭 대학을 저희가 찾아보면 몇 페이지냐면 266페이지거든요. 266페이지에 지역 교과 우수자 교과가 있고 DCU 자기 추천이 교과예요. 둘 다 교과란 말이에요. 근데 지역 교과 우수자 의예과의 지원 시 DCU 자기 추천 전형 의예과의 복수 지원이 불가하대요. 네. 그러니까 마치 작년에 고대가 학교 추천하고 학우부 수형 같이 못 쓰게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고대는 전형이 달라요. 이쪽은 교과고 저쪽은 종합이긴 하지만. 근데 반대도 불가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쓴 애가 요거를 못 쓴다는 거죠. 네. 근데 자기 추천이니까 왠지 느낌이 종합인 것 같지만 교과예요. 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조건을 보시자고요. 지역교과 우수자 최저가 어떻게 걸려 있어요? 탐구 지금 하나니까 국수형과 세계 등급합 4고요. 자기 추천 역시 3합 4예요. 수학 필수 똑같고 단계별 전형 똑같고 면접 비율 똑같고 다른 게 없죠. 다른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느낌은 지역교과는 아마 대구니까 서울에가 못 쓸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애들은 웬만하면 저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애들은 다 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지금 뭐 면접 비율이 다르다는 배수가 다르다든지 뭐가 차이가 있으면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뽑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지역 애들을 먼저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뉘앙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재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과학교과입니다. 과학교과 이수단위를 20단위 진로 선택 과목 포함해서 이수환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고1 때 통합과학 하잖아요. 4단이라고 1단이라고 할게요. 그럼 2학년 때 보통 3과목 하잖아요. 원 과목에서 3과목 정도 하잖아요. 3단이라고 할게요. 10단이죠. 그 다음에 3학년 때 2과목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포함해서 20단위. 제가 보기에는 인문대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맞춰질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저걸 왜 걸었을까? 문과에도 오지 말라는 얘기일까? 근데 이 지금 학교가 인제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교가 274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예 교과를 보면 그냥 국수과예요. 영어 걸려있고 3합 4라고 돼 있고 지역인재도 똑같아요. 농어촌은 최저가 없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의예 전형이든 지역인재든 과라고 되어 있지 탐이라고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 차이는 꼭 아셔야 돼요. 탐구라고 써져 있는 데와 과라고 써져 있는 데는 개념이 달라요. 여기는 사과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이해가 될 텐데 왜 굳이 저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글쎄 이유가 있겠죠.
20단위는 어쨌든 맞춰야 됩니다. 뭐 투과목에 대한 옵션은 없고.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에요. 전 처음에 이거 잘못 읽었나 했어요.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과학교과 이수 여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도대체 이걸 왜 본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조건들을 꼭 학교별로 따져보셔라. 자, 앞에 거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자, 여기 앞에는 과탐 2였죠. 여긴 과탐 1이었어요. 자, 이번엔 제가 요렇게만 써놨어요. 자, 똑같고, 자, 번양대는 탐구 2개 반영하고, 고신대, 동국대, 을지대는 탐구 여기고, 이거 역시 두 과목 반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처리 방식 보셔야 되고, 최저 조건에 영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빠져나와 있는지 보시고, 자, 이 학교는 요런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고신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여기 지금 수학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학교. 그래서 요거를 따로 뺀 거예요. 과탐이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문계열의 학생이 사탐을 했을 경우에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확통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이과만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중에 확통 선택자도 있을 거니까. 근데 우리 사탐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 이과야. 근데 아무래도 너 그래도 이과인데 미적기하보다 확통이 좀 쉽지 않겠니? 그래서 옵션을 걸었어요. 보시면 확통 선택 시 최종 내신 평균 등급 0.5를 보정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5면 1.1이 된다는 거예요. 더하는 겁니다. 근데 최저 기준이 아니라 내신. 내신. 근데 그 정도 차이는 글쎄요. 저 학교가 뭐 70% 컷이든 최종이 막 1.01이 아닌 이상 그렇게 글쎄 어쨌든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요. 요게 바뀌었죠. 요게 바뀌었잖아요. 이제 과탐이 아니라 탐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통도 있고 탐구도 있으니까 순천향대는 누구도 와라. 문과도 와라. 근데 정시에서도 그렇고 순천향대는 다 오라고 했는데 어쨌든 못 오게 해요. 네. 순천향대는 정시에서 수리, 가형하고 과탐에 각각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000점 만점인데 문과애가 다 맞았잖아요. 전 과목을 다 맞았어요. 만점자예요. 전형 총점이 1000점이에요. 근데 이과애들은 가산점이 붙으니까 1007점 이렇게 나온다.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문과가 합격한 사례가 나와요. 어떤 경우냐면 문과하고 이과가 자 탐구의 표준 점수는 비슷할 거랍니다. 근데 순천향대는 수학하고 탐구에 가산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과탐은 문과나 이과랑 비슷할 거라고. 이 둘의 만점 표점이 훅 차이가 났을 때 여기가 만약에 149고 여기가 135였을 때 이러면 14점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0.5를 한번 해보시라. 10%라고 해볼게요. 단순히 10%면 13점 더하는 거잖아요. 148이에요. 얘를 못 잡아요. 그 해에 딱 한 번. 근데 그 다음에는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 표점이 비슷한 순간 순천향대는 인심 쓰는 척 했는데 결국은 나쁜 학교입니다. 기대치만. 차라리 가톨릭 관동대가 더 땡큐하죠. 우리 문과 따로 뽑아줄게. 좋으면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인제도 약대 뽑아줄게 문과. 이과하고 경쟁하지 마. 문과 뽑아줄게. 좋으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에 있는 36대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경쟁해서 들어와. 뭐 이런 학교들이 이거 있고. 자 여기는 이제 확통 의시한 경우. 여기는 뭐냐면 이건 내신이 아니라 최저예요. 최저에서 0.5등급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사탐. 그러니까 확통과 사탐을 하면 1 정도. 그러니까 3합 4강이라 난 3합 5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최저 없는 학교들입니다.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시에서 교과가 됐든 종합이 됐든 입결 자체는 최저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가 여럿이 겹칠 수 있어요. 그 사진 찍어놓고 그거를 커트별로만 쭉 보시면 안 된다고요. 연결해서 보셔야지. 가만있어 봐. 가톨릭 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다고 있는데 막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책에 261페이지가 되나요? 그러면 네. 누가 최저가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없죠? 261페이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얘는 최저가 없다고요. 제가 전형까지도 안 써놔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 요겁니다. 첫째, 이거는 여기까지 됐고 여기 됐고 배수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단순히 그냥 배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모집 정원이 똑같은데 배수가 높아지는 건 많이 뽑겠다는 얘기. 그럼 왜 많이 1단계를 거르겠다는 얘기냐면 어쨌든 해마다 애들이 지원의 흐름이 좋다. 그리고 괜찮은 애들이 있다라는 게. 더 뽑아줘서 면접 보겠다라는 건데 모집 인원을 꼭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의 의미는 서류 100일 때. 저거 서류 100이라는 건 뭐예요?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최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서류 100인데 최저가 걸려 있어요? 최저가 없다고요. 그러면 수능을 봤어요.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가 없는 경우는 수능 성적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서류 점수로 1등부터 쭉 합격인 거예요. 얘가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근데 얘는 서류 100인데 최저가 있어요. 1등 새끼가 최저를 못 맞췄어. 그럼 얘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내신과 그 서류가 누가 더 당연히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얘랑. 그래서 충북대도 보면 예상을 잡을 때 최저가 없는 쪽하고 있는 쪽이, 여기가 만약에 1.5다 그럼 여기는 한 1.8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저가 못 맞춰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 아래쪽까지 후보 먹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단계별 전형일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자, 요거는 비교가 되시죠? 최저가 없으면 어쨌든 원서 논 애들끼리 경쟁이잖아. 누가 탈락하고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애들까지 다 후보예요. 어차피 서류 100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최저를 못 맞힌 애들은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그룹에서 역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럼 결국 이 전략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내신이나 서류가 좀 애매한 경우는 여기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로 가야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단계별 전형이 있을 거라고. 자, 1단계 서류 100 해놓고 상대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원 전체 중에 1단계에서 만약에 여기 100이 있다고 했을 때 30명을 먼저 끊겠다는 얘기잖아요. 교과가 됐든 서류가 됐든. 그러니까 얘네들만 면접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을 1차 걸러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10명이 최저를 못 맞췄다. 만약에 그러니까 10명 뽑는데 3배수니까 300명이 있을 거잖아요. 맞나요? 30명이요. 네. 30명이 있어요.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최저를 못 맞췄다고요. 그러면 20명이 남죠. 그러면 20명을 가지고 1등부터 20등까지 10명 뽑으니까 합격을 시키겠죠. 근데 만약에 이 10명이 다른 데로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11등부터 다시 20등을 채우겠죠. 근데 얘네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후보가 안 되잖아. 그럼 정시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해가 되잖아. 서류 100 최저가 없는데 2월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비번호를 잘 안 줘요. 예비번호를 좀 거기까지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0.5배수, 모집 정원에 0.5배수만 준다는 둥, 어떤 학교는 아예 예비번호를 처음부터 안 준다는 둥 막 이래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입시 교실이니까 입시 저런 부분에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지만 지금 고1 학부모님이시든 고2든 고3이든 그러면 결국은 지원 전략을 짤 때 우리 애가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면 수능 체제를 좀 강력하게 놓고 그 다음에 비슷한 조건이라면 우리 애가 전년도 입결보다 좀 애매한 위치라면 단계별보다는 서류가 더 유리한 거겠죠. 단계별보다는 일괄이 유리한 거예요. 단계에는 1단계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입결 자료인데 의대는 이 자료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학교들을 버리고 약대를 갈 것 같진 않거든요. 가톨릭 의대를 버리고 중대 약대 갈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올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건 뭐냐면 도대체 중대 약대를 가기 위해서 어디 의대를 버릴 수 있을까 애들이.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안 찍으셔도 되는데 대학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제가 일일이 입학처 가서 서류 내놔봐 해갖고 쓴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시면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안 뽑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지역균형으로 넘어왔으니까 전년도 자료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가천대가요 세계각 1등급이었단 말이에요. 소수점 절사로 세계 1등급을 받았는데 최저를 받았는데도 학생부 우수자잖아요. 종합이 여기 지금 교과거든요. 교과. 그리고 인원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죠. 5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세계각 1등급을 받고 저 과목 평균 절사하긴 하지만 2등급 하나가 안 나와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가천대에서 눌러 앉았을까요? 저 정도면 다른 데 충분히 됐을 텐데. 그것도 교과잖아요. 네, 아무튼 이렇대요. 근데 요거 가천대 요 자료가 그 합격한 아이들의 70%가 여기래요. 그 다음에 90%가 얘래요. 네. 작년에 5명이었잖아요. 그러면 4.5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휴학까지 해서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애의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써져 있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써져 있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져 있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써져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학교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얘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 상대적 가치로 보시라는 거예요. 알았어. 자, 10명 뽑는데 8등까지가 2.34라는 거지 9등, 10등은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입학처 전화해보자. 안 알려줘. 안 알려줘. 그게 무고일수록 더 커요. 종합이.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최초 단계에서 1.17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여기는 이제 흐름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1.27 똑같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일단 1등인 거예요. 네. 최고 평균 최저니까 얘는 1등인 거예요. 근데 최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등록한 애들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원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꼴등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가톨릭은 논술에서 이 중간에 요 중간에 애가 빠져나간 거예요. 쟤를 버리고 딴 데로 간 거예요. 얘는 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울대가 아닌 이상 가톨릭 버려야 될 의미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빠진 놈은 아마 글쎄요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대를 갔을까?
다른 전형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최하나 최저로 걸려 있는 데들은 가급적이면 뭐라 그럴까? 가급적이면 그 성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저런 데는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권양대 85%라고 돼 있고 여기 최저라고 해놨어요. 최저 1점대 중반까지는 갈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방 대학들은 웬만하면 숫자를 다 걸어주잖아요. 근데 건양대는 제가 저 학교는 정시도 그렇고 수시도 그렇고 여러모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굉장히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학교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세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학교 가셔서 쭉 보시면 그러니까 대구 카톨릭이 1.69 정도까지는 어쨌든 90%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점수는 요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1.8 정도까지 한번 여유 있게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죠. 요건 뭐냐면 요 옆에 써놓은 건 요 2.3은 2020 학년도의 평균이란 얘기고 얘는 전년도 80% 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꼭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명 뽑는데 8등짜리가 얘란 말이에요. 근데 9등, 10등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이 학교가 정말 땡큐하게도 전년도는 평균을 줬고 작년 거는 80%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폭 한 0.7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다가 0.7 정도를 더해보시라는 여기다가 0.7을 한번 더해보시라는 거죠. 이건 종합이니까 2.5까지는 가는 거고 이것도 역시 80입니다. 센 데들은 자꾸 발표들을 안 해서 작년 자료가 없어져 있다. 70%까지는 1.00이래요. 지균으로.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1.3 정도인데 70이라고 해요. 일반 전형은 실제로 2등급 때 초반까지는 확실히 갑니다. 확실히 가요. 일반 전형. 그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그냥 이대 1개월 이제 넘길게요. 이건 학교, 이거 안 찍으셔도 됩니다. 찾기가 귀찮으셔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21학년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1학년도 걸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요 선의 왼쪽에 있는 건 20학년 그런 거고요. 나중에 어디 딱 학교가 정해지시면 이쪽도 꼭 보세요. 다른 학 조건이 비슷하다면 아무래도 추합이 많이 도는 이 100%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시죠?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명이 빠지고 예비 1번부터 10번이 다시 들어왔을 때 100%. 그게 3바퀴 돌면 300%. 네. 제가 보기에 한양대는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한양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양대 중대 의대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 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갈게요. 이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얘네들의 그룹핑만 해놓은 거니까. 네. 저런 학교들이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조건은 아까 의대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이지만 요건 바탕 하나 이런 거죠.
여기는 인정하잖아. 그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역시 확통 포함해서 과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탐은 안 되는 거고, 여기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확통 더하기 사탐은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네. 여기는 한 과목이고요. 원주대는. 그 다음에 당연히 수능 체조가 없으니까, 자, 요거 전형 방법, 그리고 논술도 뽑으니까 수학하고 과탐 출제 범위 대학교도 좀 정리하시고 오늘 받으신 자료에도 있을 테니까 읽어보시고, 제일 정확한 건 학교 모의 논술을 보시면 제일 정확하죠. 실제 응시 안 해도 되니까. 확실히 치대는 의대랑 좀 분위기가 다르죠. 숫자가. 그죠? 네. 그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 치대도 70%인데 지금 이렇잖아요. 이 애들이 치대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대도 역시. 요건 이제 추천형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원광대 1.6, 1점대 중후반이 확실히 보이죠? 치대 라인에서는. 여기는 아무래도 입결 자료가 없겠죠? 네. 일단 요 조건. 학교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학교는 계속 의문이에요. 왜 이렇게 세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과탐 하나. 왼쪽 핵심 정리 노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수험생 중에 정시로 여기를 뚫는 가능성보다는 수시 체제를 맞춰서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편하지 않을까.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복잡해질 것이다. 애들이 어디까지 안정을 잡을 것이냐. 이것도 그래서 저는 올해 모의 지원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투수가 재작년까지는 그냥 지원 가능 점수라고 하는 거를 회사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정시 배치를 했는데 작년에 모지 서비스라고 해서 모의 지원으로 바꿨어요. 그건 올해를 위한 저희예요. 그래서 진학사하고 저희 거하고 모의 지원의 흐름 양상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여기도 역시. 그 다음에 어떤 요렇게 옵션이 걸려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우리는 꼭 그거는 필수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글쎄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혹 어떤 걸 모집 요강에 밝혀놓은 학교가 있냐면 2개 과목 반드시 응시. 그러니까 한 과목, 바탕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인데 그런 학교일수록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함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만 보는 학생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고요. 이건 뭐 아까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전형에 따라서 직유는 있지만 일반은 없고. 성대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여기서 학과 모집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저 없고 학과 모집이니까 그 다음에 자 한의대는 다른 의학 계열에 비해서 두드러진 게 하나 있죠.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다. 그걸 좀 많이 열어줬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요런 거 만약에 과탐 반영할 거니 그러면 우리 평균이 아니고 다 1등급이어야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가 나와서 소수점 절사해서 1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계열 나눠지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놓은 건 이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놓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경희대 인문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탐도 된다는 얘기죠. 상지대가 이거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상지대 한번 한의대 가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320 아니구나. 322. 네. 322페이지거든요. 322페이지 보시면 일반 교과를 보시면요. 국수탐이라고 돼 있고 국수탐 세계 등급합 4라고 돼 있고요. 종합을 보셔도 국수탐 세계 4라고 돼 있고요. 탐구 두 과목 등급 평균 소수점 버리고요. 그 다음에 과탐 선택시 등급합 5라고 돼 있잖아요. 이 멘트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과탐 선택시 5라고. 원래는 4인데. 그럼 3합사가 더 어려운 거잖아. 최저가. 근데 과탐을 선택해? 그럼 여유있게 줄게. 니네 더 어려운 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탐구 두 개, 그러니까 똑같이 두 개 반영인 건 맞는데 이 탐구는 사탐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돼요. 아예 대놓고. 최저 기준이 다르다. 그런 얘기고요. 요거 대전대네요, 대전대. 한국사 포함되어. 그래서 소수점 반영을 한다. 라는 거. 그다음에 등급 조건이 아까처럼 포함이 아니고요. 그냥 국수 영탐으로 가고 한국사 웬만하면 대부분 다 4, 5 이렇잖아요. 어느 학교는 2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도 있고, 네,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한의대 입결, 더 여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혹시 우리 아이가 한의대를 쓰고 싶은데 내신이 2등급이라서 도저히 못 쓰겠어요. 저랑 오래 써요. 씁니다. 저기 한 2.4 되는데 안 되겠죠?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저랑은 씁니다. 단 최저가 없으면 안 돼요. 최저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정신원 한 700명? 약대에서 700명 빼고 1800명 전체 모집한다고 했을 때 700명 정시 빠지면 1100명 남잖아요. 저는 그 숫자만큼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치대, 한의대, 수의대. 근데 수의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의대는 지방 강력한 애들이 너무 강력해. 걔네들은 그냥 수의대인 것 같아요. 치대보다 입결이 좋아요. 이건 한의대 입결이니까 쭉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 학교가 되게, 저 이거 처음에 다른 자료 보고요. 해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걔네가 발표한 자료를 다시 확인했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21인데 이게 같아요. 도대체 우석대 여기 놀러앉은 애들은 뭘까? 그러니까 우석대가 만약에 지금 저게 만약에 교과 중심이잖아요. 교과 중심이 4합 7이거든요. 과탐 하나에 문과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수리 가형 반영식 4개 등급합 8이에요. 그럼 2란 얘기거든요. 올 2등급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올 2등급 받고 여기 한의대 가면 잘 간 거죠, 사실. 근데 왜 내신 2애가 다른 데를 안 도망갔겠냐? 물론 최종 평균이긴 합니다. 문 닫고 들어가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학교가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8등까지는 그래도 알려줬거든요. 20개 하는데 8개의 힌트를 준 건 80%고 쟤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균만 보여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1등급이고 2등급하고 합쳐서 평균을 1.5인데 그 평균이 1.0이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저건 참 희한한 그런 거. 이런 거 인정 기준 서울대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서울대 때문에 소수점 방금 말씀드렸고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형별로 수능 최저가 다른 학교가 있다. 네. 요거 아까 제가 충북대 말씀드렸잖아요. 종합 1과 종합 2 전형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수의대는 어디에 있냐면 354페이지. 근데 충북대로 가시려면 359페이지거든요. 자, 359페이지를 펴보시면 학생부 종합 1.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변화가 있어요. 충북대 찾으셨죠? 재미있는 결과 보셨어요? 제가 여기다 요거 쓴 거 말고도 재미있는 거 보셨어요? 지금 학생부 종합원 2022 학년도만 놓고 보면 서류 100이고 서류 100 똑같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말이라고. 전형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서류 100으로 가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저의 여부가 다르잖아요. 그거 말고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다고요. 발견하셨어요? 학생부 종합1은 작년에 서류 100이 아니었어요. 학생부 종합 2는 작년에 서류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2는 작년하고 전형 방법이 같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 1은 단계별에서 서류 일괄로 바뀌었어요. 자, 문제. 아까 제가 일괄 전형하고 단계별하고 평균적으로 누가 더 내신이 높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누가 더 높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론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괄이라고 하는 놈은 1등부터 100등이 쭉 있는데 최저가 걸려 있다면 앞에서 최저 못 맞춘 애들 다 빼고 여기 전체 애들이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1등부터 90등이 최저를 못 맞추면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계별은 1단계에서 전체 100명 중에 1에서 100 중에 이렇게 5배수를 끊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쉽게 얘가 1.0이라고 하고 여기 50등을 1.5라고 하고 얘를 2등급이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1.5에서 끊기는 거잖아요. 얘네들 안에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네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1등부터 여기까지 다 최저를 맞춰버리면 비슷한 조건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저기가 더 넓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북대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1로 넘어간 거죠. 그죠? 그러면 전년도 입결보다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 평균 내신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충북대도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학생부 2에는 최저를 걸었지만 여긴 안 걸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변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단지 요거만 여기 안에 들어왔던 애들은 평균적으로는 내신이 높을 수 있으나 제도 최저가 없었다면 입장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북대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정말 단순한 이유는 전형 방법을 통일시켰다? 복잡하게 가지 말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면접 보지 말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학생부 종합 1을 쓰실 때는 좀 더 작년보다 서류가 강력해졌다. 학업 역량이나 서류가 더 강력해졌다.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일 때는 1단계 딱 뽑아놓고 서류에서 그 안에서 면접 점수 갖고 또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이 없어졌어. 면접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서류의 강력함이 더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최저만 가지고 총국대는 두 개의 종합으로 나눈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아마 학생부 종합 2가 내신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똑같이 최저가 걸려 있었으면 학생부 종합 1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단계에서 일괄로 왔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고민하다가 한쪽은 최저를 없앤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수의대는 이건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역마다, 자, 건국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전남, 그리고 전남대 요거 고교생활 종합인데, 요게 지금 전체 평균이고, 50% 70%인데, 50%는 1.51이고 70%는 1.7 정도에서 분배해요. 그런데 띵 넘어가면 여기 충남대 최고가 1.11이에요. 그리고 최저가 2.08이니까 지방 국립대의 입결 자료는 얼추 비슷한 범위로 들어온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학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북대. 여긴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라는 거고요. 제가 제주대가 아주 친절하게, 제주도가 애들이 많이 오면 땡큐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요거 지금 색칠해 놓은 게 뭐냐면 전교과의 평균이 이게 20학년도예요. 요 표시가. 그러면 요 표시가 20학년이니까 자, 처음에 1.80이었어요. 그 다음에 80% 컷이 1.91학년. 그 밑에 게 뭐냐면 전체 교과의 21학년도예요. 요렇게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더 좋아졌죠. 좋아졌고 여기도 좋아졌죠. 전체 평균. 자, 이제 주요 교과로 가면 요렇게 비교를 해야죠. 요렇게. 요 색깔이 지금 전체니까. 그러면 요게 21학년도니까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주요 교과를 봐도 좋아졌어요. 제주대는 재작년보단 작년이 입결 자료가 괜찮았다. 저희 제주대가 358페이지에 있거든요. 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일반 학생 교과 보시면 제주대 수의학과니까 358페이지. 작년에 학생부 교과 인원 똑같고 학생부 교과 100도 똑같고 전년도 최저가 4개 등급학 9였고 그 다음에 두 과목 평균 등급 소수점 이하 올림이에요. 버림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1.5면 2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올해 어떻게 됐죠? 3개 7이에요. 그리고 소수점 어떻게 하겠대요? 절사하겠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입결 자료를 보시면 내신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교과로 들어온 아이들은 어느 학교든지 대한민국이라면 어느 대부분이 이 교과 학교에서 내신 괜찮은 애들이 대학 들어와서도 나름 성취도가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최저를 완화시켜줘. 어찌 보면. 그러니까 사합이 3합으로 바뀐 건 완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었으니까. 근데 4합구는 2-2-2-3이었잖아요. 2-2-2-3. 그럼 이 4합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3합 7이면 2-2-3이거든요. 이해되세요? 2등급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것도 완화됐는데 소수점도 절사하게 돼요. 올리면.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어떻다?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 자료도 조금 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값에 비슷하거나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제주대는 수의대는 조금 신경이 쓰인다. 전년도 입결만 가지고 들이밀기에는 조금 성적으로 밀릴 수도 있다. 제주대는 그렇습니다. 충북대에 이렇게 3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전년도 거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학생부 종합 1은 단계별 전형이었어요. 수능 최저는 없었어요. 1은. 근데 종합 2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 평균으로 봤을 때 얘가 더 높지 않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요 2개. 평균적으로 보면 얘가 평균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1이 단계별이었잖아요. 근데 전년도에 2는 뭐였어요? 서류 1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역시 거기에는 최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얘가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이게 서류 100으로 통일이 됐고 하나는 최저가 없고 하나는 최저가 있는 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대는 복잡할 게 없어요. 쟤네들 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다 없고요. 얘네만 최저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만 써놨죠. 그래서 추천. 요것도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죠? 제한 인원이 없어요. 서울대는 추천받는 인원이. 근데 합격자의 내신을 좀 보실 필요는 있다. 내가 2.8인데만 학교 추천 제한 없다고 주세요 이러면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수학. 자, 여기 제가 과라고 쓰지 않고 탐이라고 써놨죠. 그런 학교들은 이런 옵션들이 자꾸 보이죠. 수학 미적기하 선택하고 되게 쉬운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미적기하 선택하고 과탐 2과목을 모두 선택한 경우 이과 이거잖아요. 자연계열. 근데 이게 이제 확통 자연계열의 확통 선택자도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저렇게 밝혀준 거죠. 선택한 경우는 자 우리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370 아니다 300 서울교대 375페이지 375페이지로 가보시면 최저가 어떻게 걸려있나요? 국수영탐 4개 등급합 9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죠? 3322 아닌데 3321 322 2 뭐 이렇게. 근데 만약에 미적기하고 과탐 2과목을 모두 선택했다면 10일까지 해주겠다요. 2333 자연계열로 따지면 성신여대 정도? 세종대보다 좀 아무튼 그 근저리에서 이제 정시로 갈 수 있는 내신만 괜찮으면 이런 것도 우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전년도 거 위주인데 이렇게 간혹 남학생 여학생을 따로 이렇게 밝혀주는 학교가 있어요. 여학생이 좀 부산교대는 밀려 보이죠. 근데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일반고 내신은 아닐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종합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2등급 때 초반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끊긴다고 보면 되겠구나. 간혹 이런 학교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 됐고 여기서부터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건 찍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찍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학교가 정해지면 보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우리 애가 교과든 종합을 쓴다 또는 논술을 쓴다 정시 빼고 정시도 일부 뭐 하는 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자 논술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논술 배긴 학교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자료 받으셨겠지만 대부분 다 교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책 맨 앞으로 가셔서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 하시죠. 맨 앞에 가천대로 가보세요. 여기 설명이 없네.
잠시만요. 앞에 팁이 없을까? 있습니다. 30페이지. 그쵸.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요거 글 있죠, 글. 요거 본사 이투스 평가연구소랑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센터장들이 파트를 나눠서 쓴 거예요. 저는 한의대 쪽을 썼고요. 여기 보시면 가천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 반영 방법 변경. 교과벌 상위 등급 5과목 2022학년도 상동 반영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A인 경우 2개 교과에 한하여 반영된 과목 중 최하 등급 1개 과목을 1개 등급 상향하여 적용. 이렇게 써놨어요. 30페이지. 만약에 수학교과다. 내가 수학이 1학년 1학기 때 2등급이었고 1학년 2학기 때 3등급이었고 2학년 1학기 때 2등급, 1등급, 2등급이라고 할게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에 내가 수학을 해놓은 게 있어요. 수학을. 근데 얘가 성취도가 B는 상관없어요. A예요. A를 받았을 때 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A 비율이 100%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A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최하 1개 과목을 등급 상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내신이 안 좋은 게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석차 등급만 보고 야 너는 안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 이 평가 방법이 올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학교 설명회 때도 고대 얘기하면서 서강대 고대가 자기가 받은 점수 성취도 A의 비율이 100% 쪽에 가까운 학교는 고대 서강대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비율 갖고 따지는 학교니까. 국민대는 괜찮아요. 원점수 갖고 따지겠대요. 다른 학교는 A! 우리 학교는 여기다 5점 줄 거야. 이런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A에 대한 환산을 준 다음 그 환산 점수를 가지고 또 배치를 한대요. 5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대는요 계산식이 A 비율, B, C 비율마다 계산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A는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A 학교가 만약에 비율이 100%다, B가 100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여기 학생부 보면서 100을 봤다니까요. 50이다, 30이다. 뭐야? 이거 학교입니다, 학교.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시나? 기억 학교, 니은 학교, 디귿 학교. 그럼 계산해보면 1 더하기 1이잖아요. 100분의 100이니까. 그럼 얘는 그냥 2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등급부터 쭉 9등급까지 있을 때 2면 몇 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100분의 50이니까 0.5죠. 1 더하기 0.5니까 1.5가 되는 거죠. 똑같이 A를 받았는 거예요. 얘는요. 그럼 1.3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기는 거예요. 똑같이 A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나 서강대는 같은 A지만 그 학교의 수준까지도 들여다보겠다라는 내용인 또는 제가 어떤 학교 설명하면서 어떤 학교가 제가 그 학교 실제 학생부를 보고 예시로 들었는데 1학기 때는 34% 정도였던 이 비율이 12%로 줄었어요.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A의 비율이 줄었다? 그러면 고대나 서강대는 분리한 게 아니다. 그죠? 100으로 가는 가까이 갈수록 이 값이 커지니까 중요한 건 뭐다? 대화가
A에 있을 때 얘기라고. C에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라고 했어. C에 있는데 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A를 받았는데 12%인데 자 여기도 A고 여기도 A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대는 이 친구는 확실히 이 과목에 대해서 우수성을 인정하겠다고. 흔들림이 없다. 근데 국민대는 원점수로 가요. 그래서 학교별로 하실 때 이거 꼭 챙기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의대만 지금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 관동대는 성취도에 따른 가산점. 그러니까 A는 1점을 주고요. B는 0.7, C는 0.5니까 해봐야 0.5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성취도가 나쁜데 학교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 학교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죠. 누구보다? 강원대보다. 여기는 C가 3점, A가 15점. 12점 차이잖아요. 네. 30점, 10점. 건국대. 일반 선택 과목 부재시해봐. 일반 선택 과목 부재시해봐. 그러니까 다 충족이 되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 성취도가 높은 상위 두 과목 가산점 반영.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데는 뭘까요? 이런 데는 뭘까요?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이런 데도 노려보셔야죠. 반영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성취도가 높은 3개의 과목 평균점 가산. 뭐 이런 것도 있고. 연대도 차이가 좀 나죠. 연대는 전반적으로 다 그런다. 그 다음에 성취도에 따른 환산 등급 상위 3과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A는 1등급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취도에 따른 환산 등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얘 1등급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맞으면 3등급으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1이 있는데 진로 선택감은 어떤 애는 1이고 A고 하나는 B란 말이에요. 그럼 1, 1이니까 평균 1이잖아요. 근데 얘는 1, 3이니까 평균 2가 되는 거야. 근데 의대잖아요. 그죠? 아까 입결 자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입결 자료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절대시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쪽에 더, 그러니까 제주대는 뭐 30점, 60점 이렇게 가는. 그리고 내가 아까 분명 이거 조절했는데. 요것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혹시 졸업자이신 분이 있으시면 3학년 2학기까지 해당되는 학교가 있다. 그리고 졸업자, 재학생 상관없이 1학기까지만 가는 학교도 있다. 유불리도 따지셔야 돼요. 네. 가산점.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혹시 고1, 고2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올해 고3 애들보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끝나면 이제 뭔가 바닥이 잡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다군 의학계열의 가나다군의 흐름도 이제 파악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현재 고1 애들은 지금의 어떤 입시 패턴과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마 논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적성 완전히 폐지된 것처럼 내년까지는 시행계획안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 논술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점진적 폐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내년에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2024학년도 때는 확실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느 대학에서 지금 이 책 앞에 보시면 전형별로 또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어떤 학교별로 그 1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학교별로
가천대는 교과 전형이 전체 22.6%고 논술이 25.1이란 말이에요. 이 가천대는요, 적성을 폐지하고 800여 명 넘는 인원을 논술로 뽑는데요. 다들 줄여가고 있는 과정에.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후년에 이걸 없애면 이 인원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절대적인 많은 숫자가 정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건 뭐 좀 번외 얘기인데 지방의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보고 계시는 12, 13페이지 보셨을 때 저기 13페이지에 충북대부터 올라가 볼게요. 충북대가 정시 비율이 30.9잖아요. 그죠? 근데 교과가 40.7이에요. 그 다음 충남대 보시면 충남대 교과가 47.3인데 정시 30.2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중앙대 보시면 종합이 40이고 정시가 27.9, 전북대 정시 32, 교과. 자, 지방 거점 국립대, 지방으로 갈수록 교과 전형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미 대교육이나 교육부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자, 우리 일단 정시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공정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정시 인원을 조금 더 늘려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30% 이상 간다. 앞으로 향후 40%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옵션이 하나 걸려 있냐면 교과 전형을 30% 이상 모집하는 대학은 정시 인원 비율을 자율에 맡기겠다. 그런 학교가 지방에 많다. 우리 교과로 뽑겠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의 대학들이 만약에 논술 보는 학교가 만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요대는 거의 없네요. 그렇죠? 경북대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경북대가 472명을 만약에 논술로 안 뽑겠다고 한다면 그럼 얘네가 정시로 그 인원을 보내든 그러니까 쪼개서 보내든 그럼 저라면 이번에 경북대 논술 의대 있지만 그거 지역인재잖아요. 약대 참. 지역인재거든요. 지역 논술이에요. 서울 애들이 못 쓴다는 거예요. 아마도 경북대는 지역 쪽에다가 분할을 더 해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방 거점 국립대니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과로 가든 정시로 가든 이쪽에 더 강력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현재 중3, 고1, 고2는 조금 더 고2까지는 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현재 중3, 중2 또는 고1은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내신에 대한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 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그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느냐라는 고민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가면 갈수록 자사고나 이쪽은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물론 뭐 저희 집에도 그런 거 걱정해서 일반고 보내놨더니 일반고 가서 내신은 다 망가뜨리고 결국 정시도 3월부터 10월 중에 제일 수능을 못 보고 막 어마무시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 학교 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어쨌든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대부분 평균치가 거의 그냥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학교는 국외, 해외, 그 다음에 전문대 뺐을 때 전체 진학률이 그거 뺐을 때하고 비슷한 학교가 있는 반면 국외나 전문대를 뺐을 때 전체 진학률하고 차이가 나는 학교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로 갈수록 전문대 진학률이 좀 있더라고요. 일반고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 인원이 빠져버리면 40 몇 프로로 줄어요. 진학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 목동 전체 평균치를 봤을 때 이 목동 전체 수험생들 절반은 그죠? 4년제 가고 그 4년제 안에는 전문대도 포함. 나머지는 기타예요. 참 이것도 웃긴 것 같아요. 기타라고 쓸 거 뭐 하려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취업을 한 건지 엔서에 와 있는지.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은 초반에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엔서 목동의 입시조는 전국구를 위한 곳은 아니에요. 전국구의 입시는 김병진 소장님이 본사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원이나 연구소나 진로진학센터의 박중서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거고 저는 이 지역의 입시예요. 그래서 뭐 문의가 있으시거나 그리고 제가 아마 홈페이지에 또 올라갈 건데요. 지금 계속 기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2일 날은 예비 고1 설명회가 하나 있고 26일은 현 고2 그러니까 2023학년도 시행 계획안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지금 그 기획을 하고 있냐면 그냥 제가 가칭 이름을 붙였어요. EN 공감이라고 이투스 엔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 22일 날 홈페이지에 뭔가 오픈이 돼요. 오픈이 되면 궁금하신 입시에 대한 내용을 막 올리시게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주제를 그룹핑을 해서 7월 10날 이행공감 일기 자 교과 전형 뭐 어디 학교별 뭐 이런 거 뭐 두 번째 주는 뭐 다른 주제 그래서 매주 그건 설명회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고민되는 어떤 내용들 가지고 제가 필요하면 자료도 준비하고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 지역의 입시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